한동훈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자고 했는데 여권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도전한다 했다가 다시 그냥 손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용기 의원이 방송에서 뜬금없이 도전하고 손을 들었는데 그래 4시까지 와 그랬더니 아니 꼭 내일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좀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해보고 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세게 했죠. 네. 동네 친구끼리도 이렇게 약속 정하는 게 어딨냐.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 장소 맞춰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네. 밑에 썼어요.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좀 있으면 4시에 이제 어디서 하는데 네. 거기 오시면 된다. 그러고 이제 혹시나 안 되면 네. 뭐 맞춘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네. 한 걸 보면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왜 이렇게 다큐로 받아들여라는 거를 그렇게 받아친 것 같은데 맥락이 지난번에 검찰 보안수사권 얘기할 때도 경찰 가족 봐줬다고 검찰은 그런 가족 없냐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거 평론해야 되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좀 전용기 의원은 좀 알지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뭐 좀 알지만 한동훈 의원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워낙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뭐 검사이기도 했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도 했는데 이걸 전용기 의원이 와서 얘기한다고 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분명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 자신감으로 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자신감? 할 수도 있지. 그 보수와 민주 간에 그 토론을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을 갖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보수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 뭐 장윤기 사건도 있고 뭐 돌려차기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 경찰의 어떤 수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회의적인 생각, 그다음에 수사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 시작도 하고 끝내는 것을 해서는 결국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독점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상호 견제가 되고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호소할 곳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여론조사하면 다 60% 이상이 국민들이 유지해야 된다. 최소한.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검찰 쪽의 얘기를 좀 더 반영된 게 정권 송치.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송치를 경찰이 하더라도 그 나머지 건 다 그러니까 불송치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거죠. 다 혐의가 있든 없든 전부 검찰에 송치를 해서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뭐 이런 이 두 가지 건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정권 송치래요. 지금 솔직히 맞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1차 수사 개시를 했던 경찰이 수사 마감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 보완이 되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한테 훨씬 이익인 거고요. 자, 대한민국 검사가 2,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검찰을 악마화하는 그거는 옛날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이른바 특수통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의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그 검사들을 전부 검찰 전체로 확대해갖고 검찰을 완전히 이른바 그 악마화 해갖고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구조라는 게 마치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출신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걸로 검찰에 대해서 억하심정이나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 이해하겠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당신들이 집권했잖아. 집권자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모두의 대통령 아니야. 모두의 대통령이면 그에 맞게 공정하게 그다음에 적어도 국민들이 피해가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당에서 왜 막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는 이 특검이 한동훈 의원 출국 금지 시켜고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해제가 됐습니다. 안 불렀잖아요.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계속 그 출금 연장하면서 막 주목을 더 받게 해주고 몸값을 키워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한동훈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동훈 의원 자체가 굉장히 이런 거를 하나를 딱 물고 이슈화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네. 어쨌든 굉장히 민주당을 궁색하게 만들고 여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목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능력은 출중하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출중한 전략 자산을 왜 복당을 안 시켜? 그거랑 조금 다른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걸 그런 정무적인 상황이랑 연결하는 것은 또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부동산 이슈처럼 네. 좀 자신 있게 해봐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별개의 사안이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한동훈 의원에게 판 깔아줄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황당한 건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아직 당론도 없어요. 아니 본인들은 당론이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정청래 대표는 과거에 당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근데 민주당은 대변인들이 나와서는 우리 이거 당론 의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당론이 없어.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혼자 막 김어준한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건 당론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당론이 없으니까 나와서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지층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서영교 의원하고 SNS로 한동훈 의원과 이렇게 약간 붙었던데. 그러니까 서용교 의원은 과거에 본인 지역구민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주려고 그렇죠? 네. 판사를 국회에서 만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 했던 게 그냥 네. 그대로 소위 말해서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동훈 의원한테는 안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근데 무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는 이상은 공중에다 계속 서로 쏘는 거죠. 근데 논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서영교 의원이 SNS 올린 것도 너무 좀 내용 없이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거짓말쟁이 한동훈 이런 거. 남아 있는 윤석열 무죄한 이게 뭡니까 이게? 글도 못 읽. 글도 못 읽히는. 아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게 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것도 있지만 긴급 체포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12시간 안에 네.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네.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풀려버린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긴급 체포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니까 하나 물어보. 예.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그 구속이 되면 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되고 없으면 구속하고 나면 어떻게 뭐 되는 해요? 거예요? 뭐 그 20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해? 구속을 해야 돼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구속할 수 있어 없어요? 구속 아 그래서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0일로 줄이자고 뭐 그랬더라고요. 원래 20일. 할 게 없으니까. 어? 10일 동안 10일로 하자. 근데 솔직히 10일 동안도 의미가 없잖아요. 구속만 시켜놓지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것도 폐지된다고 봐요. 그럼 맞춰야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소만 하니까.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고 전 그것도 반대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네. 뭘 기준으로 일부 존치하냐. 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네. 범죄에 따라서.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해서 며칠 동안 보안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구속 기간이 검찰에 남아 있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를 편법적으로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우리가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해갖고 그 신병 확보를 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뭐 공모 관계나 이런 걸 다 좀 네. 차단하기 위해서 그 구속을 시키잖아. 네. 그럼 구속시켜갖고 지금 상황은 검사가 불러갖고 그렇죠. 그 경찰이 기본적으로 해놓은 토대를 보고 거기서 추가나 뭐 수정할 거나 이런 거 다 그렇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하죠 보통. 근데 지금 할 수 없죠. 법이 바뀌고 네. 그게 되면 네. 어찌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아니 할 수가 없지. 아니 가둬놓으면 뭐합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법 체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다 언제 다 그러니까 바꿔요? 제 말은 10월 말이 안 2일까지 되는 게 어떻게 해, 이거를. 이게
형사소송법만 바꾼다 해서 그것도 안 아니죠. 돼요. 그 밑에 애교, 수사 준칙 뭐 시행령 다 뭐. 이거 쭉 다 바꿔야 되는데 올해 10월에 검찰청 폐지되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1년 더 연장하자고 한 거예요. 시행을. 그러니까. 네, 10월에 못한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1년 더 연장해야 된다. 그 박은정 의원도 본인도 알더라고. 이걸 다 고쳐야 한다는 걸. 본인도 알아. 본인이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10월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시간 맞춰가지고 다 개정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면서 저러는 거야. 진짜. 아,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다는 얘기만 하고 아니 공소청인데 장관하고 어떻게 싸우고. 그러니까 공소청인데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 되나 그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헌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나라를 이름이 두 개야. 예.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장이라 쓰고 가로치고 검찰총장. 과로가 뭐냐고요. 안 그러면 위헌이니까. 그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임명권이 있잖아요. 거기 심의 얼마나. 대상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윤기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향찰의 문제가 아닌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그게 두 사건, 그러니까 외국인 이 여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와 이 고등학생의 문제를 별도로 수사하고 이 혐의 적용 이런 것들을 국가수사본부에서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근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주고 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이후에 다 탄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도 제대로 된 수기 과정 없이 네.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랬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검찰청 해체까지 또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선량한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 정말 장담할 수 있나요? 서영교 위원장이 수사해봤나요? 그렇게 피해 당해봤어요? 아니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다 준비돼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실상 준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됐대. 아니 근데 내부에 물어보면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내부 의원실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진짜 솔직한 말로 준비 없죠. 하나도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인정받는 김한규 의원조차 본인이 형소법 개정안 내면서 뭐라 그러면 이거는 보안 수사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 수사권 검찰에 있는데도 장윤기 사건 터지지 않았냐. 여기서부터 황당했어 저는. 기적의 논리. 그 있는데도 터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안 사건 존폐 여부랑 상관없이 경찰 내부의 견제와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다.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견제를 하나요? 아유 말이 되는 언론에 얘기를 알 하시죠. 일이잖아요. 아니 경찰 내부 견제 기능은 지금도 없냐고요. 내부가 어떻게 견제를 해? 청문 감사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도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과 내부 기관이 하는 건 다르잖아요. 견제 정화라고 그랬나 그래요. 그게 말도 안 돼. 아니 오늘 압수수색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강력범죄수사과랑 뭐 여청과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광주지검이 먼저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경찰청 국수본 안에 있는 그 수사팀을 따로 별도로 구성했잖아요. 네. 그 팀이 또 들어갔어요. 네. 이어서 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광주지검에서 친 영장에는 그 사건 관련자들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통신 내역까지. 당연히 들어가야죠.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경찰청 수사팀에서 한 영장에는 휴대폰이 그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찰 내에서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우리도 감찰하고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서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막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 통신 내역 영장 빠뜨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뭐냐면 너무 무책임. 일단 해보고 맞아. 거기서 뭐 항상 그래. 부작용 나오면 보완하고 네. 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당 정치 이념의 실험장입니까?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네,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중에 고치지도 않아. 나중에 또 보면 문제점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글쎄.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정이라고 그랬구나 자정. 예. 경찰이 자정하고 아유. 내부에서 견제하면은 보안 수사권 없이도 충분히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게 무려 김한규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식으로 만약에 그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서 검수완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피해자 국민들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검사 어저께 김진 그러니까 변호사들 돈 잘 벌게 하는 법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 출신이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어이, 뭐 엄청 받는다더라고. 최고죠. 요즘 최고예요. 강수영 변호사 말로는 한 10배 차이 난다는데 아이고. 수임료가. 아 그래요? 벌써부터 아니 그렇대요. 원래 변호사 수임료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출신과 경찰 출신. 그러니까 크게는 초동 10배 수사니까. 처음에.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항상 피의자 이제 의뢰하신 분들 제일 얘기하는 게 경찰 수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럼요. 처음에. 네, 처음에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못 모르시는 분들이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검찰에서 조사 다 받고 재판 단계에 변호사 찾으러 오거든요. 아, 손쓸 게 별로 아니죠. 없어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는 맞아요. 법리적인 걸 다투게 되는데 어, 경찰 단계,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일단 피의자한테 맞아요. 최대한 유리하게끔 네. 할 수 저는 있잖아요. 잘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저 네. 얼마 전에 경찰서 갔어요. 그게 제일 김모 변호사와 같이 갔습니다. 변호인 겸 참고인. 네, 그러네요. 바로 조사가 가능했겠네. 그래서 하여튼 뭐 잘했구나. 그런 경찰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뭔 사건이든 경찰서에서 뭐 전화 와서 자기가 이제 조사받을 일이 있을 때는 일단 변호사를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게 그게 제일 맞구나. 중요하다. 나중에 그게 그래야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재판을 가는 거예요.